1995년 3월, 푸에르토리코의 작은 마을 카노바나스는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한 농장에 들어선 주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우리 안을 떠이놀던 8마리의 양들이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체의 상태가 너무나도 기괴했습니다. 보통 늑대나 산사자 같은 맹수가 가축을 공격하면 사체는 갈기갈기 찢겨 있거나 고기가 뜯겨나간 흔적이 역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양들은 마치 잠을 자듯 고요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체에 다가간 농장 주인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들의 목 부위에는 날카로운 송곳니에 찔린 듯한 구멍이 정교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그 작은 구멍을 제외하면 몸 전체에서 그 어떤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체 내부의 혈액이 단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모두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투쟁의 흔적도 바닥에 뿌려진 핏자국도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아주 정밀한 도구를 사용해 진공 상태에서 피만 쏙 뽑아간 것 같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공포는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정체 모를 그림자가 가축 주위를 맴도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묘사한 괴생명체의 모습은 우리가 알던 그 어떤 동물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키는 1m에서 1.5m 정도에 등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나 있고 어둠 속에서 핏빛으로 번뜩이는 거대한 눈을 가졌다는 것이었죠. 무엇보다 그 괴물은 마치 캥거루처럼 높이 뛰어오르며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불안에 떨던 주민들은 이 미스터리한 존재에게 이름을 붙여야만 했습니다. 당시 푸에르토리코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작가였던 실베리오 페레즈는 스페인어로 빨다라는 뜻의 추파와 염소를 뜻하는 카브라를 합쳐 이 괴물을 추파카브라라고 명명했습니다. 염소의 피를 빠는 자라는 뜻의 이 이름은 등장과 동시에 사람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포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카노바나스에서 시작된 의문의 죽음은 곧 푸에르토리코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닭, 토끼, 소비서,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는 개들까지 목에 구멍이 뚫린 채 피가 바닥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희생양의 소식이 들려왔고 라디오와 TV 뉴스에서는 이 소름 끼치는 포식자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농부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총을 들고 축사를 지켰지만 추파카브라는 보란듯이 감시망을 뚫고 들어가 소문 없이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전역이 정체 모를 괴물의 공포에 휩싸여 있던 1995년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저 헛소문이나 집단 히스테리라고 치부하기엔 목격자들의 증언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카노바나스에 거주하던 여성 마델린 톨렌티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 거실 창밖에서 인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한 생명체와 정면으로 마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현대판 도시, 전설인 추파카브라의 이미지를 확립시킨 역사적인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델린의 설명에 따르면 그 생물은 마치 외계인과 파충류를 섞어 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키는 대략 1m 남짓이었고 피부는 짙은 회색빛을 띤 초록색이었으며 거친 비늘로 덮여 있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얼굴이었습니다. 코와 귀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흔적만 남아 있었는데 얼굴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하고 타원형인 붉은 눈이 자신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괴물의 등 뒤에는 공포스럽게 솟아오른 가시들이 달려 있었는데 기분에 따라 그 가시들이 부르르 떨리며 색깔이 변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그녀는 증언했습니다. 마델린은 그 괴물이 캥거루처럼 뒷다리를 이용해 높이 도약하며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증언이 방송을 타자마자 푸에르토리코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심지어는 브라질의 깊은 정글 근처에서도 가축들이 피를 빨린 채 죽어나가는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멕시코에서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괴물을 엘 추파카브라라고 부르며 연일 대대적인 특집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멕시코 북부의 농가들은 공포에 질려 마을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쳤고 청년들은 자경단을 조직해 밤마다 횃불을 들고 들판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살아있는 괴물이 아니라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소들이 목에 구멍이 뚫린 채 싸늘하게 식어있는 참혹한 현장뿐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은 신의 저주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인가? 공포는 국경을 넘어 미국 남부 텍사스와 애리조나주까지 상륙했습니다. 이제 추파카브라는 단순한 지역 미스터리가 아닌 서구권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전 지구적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추파카브라의 전설은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괴생명체의 무대는 습한 푸에르토리코의 정글에서 미국 남부 텍사스의 황량하고 메마른 벌판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목격자들이 진술하는 추파카브라의 외형이 완전히 딴판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개 혹은 늑대와 흡사한 4발 달린 짐승의 형상이었습니다. 2004년 미국 텍사스주 엘멘도르프의 한 농장에서 이른바 엘멘도르프의 괴물이라 불리는 생명체가 사살되면서 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농장 주인 데빈 맥에널리는 자신의 가축들을 습격하던 기이한 동물을 총으로 쏘아잡았는데 그 사체를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개의 골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온몸에 털이 단 한 올도 없었습니다. 피부는 마치 썩은 가죽처럼 푸르스름한 회색빛을 띠고 있었고 비정상적으로 길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입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북미 지역에서는 이른바 객과 동물형 추파카브라 목격담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추파카브라가 미국 국경을 넘으면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푸에르토리코의 괴물과 미국의 괴물은 완전히 별개의 존재인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만은 여전했습니다. 이 4발 달린 괴물들이 지나간 자리에도 역시 목에 구멍이 뚫린 채 피가 완전히 마른 가축들의 사체가 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은 소름 끼칠 정도로 생생합니다. 그놈은 개도 아니고 늑대도 아니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내가 눈을 마주치자 그 텅 빈 것 같은 눈으로 나를 비웃듯이 쳐다봤죠. 텍사스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발견된 그 기괴한 사체들은 곧바로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대중은 이제야말로 이 10수년간의 미스터리가 풀릴 것이라며 기대를 모았습니다.
과연 DNA 분석 결과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저 흉측한 몰골의 짐승이 정말로 전설 속의 흡혈 괴물일까요? 세상의 그 어떤 잔혹한 포식자도 이렇게 사냥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늑대나 표범 혹은 굶주린 들개들은 먹잇감을 잡으면 가장 먼저 연한 부위의 살점을 뜯어내거나 내장을 파헤칩니다. 그것이 자연계의 섭리이자 생존을 위한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파카브라가 휩쓸고 간 자리는 그야말로 기괴함 그 자체였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전문가들과 수의사들이 가장 경악했던 점은 사체의 살점이 단 한 점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마리의 가축이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은 마치 어제와 같이 온전했습니다. 단 하나, 목 옆줄기에 뚫린 작고 정교한 구멍들만 제외하면 말이죠. 이 구멍들은 보통 지름 1cm에서 3cm 사이로 마치 날카로운 빨대나 정밀한 수술 도구로 뚫어놓은 듯한 완벽한 원형을 띠고 있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구멍을 통해 몸 안의 모든 혈액이 증발하듯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소나 염소의 몸에서 단 몇 분 만에 모든 피를 뽑아내는 것이 과연 생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심지어 현장 바닥에는 피 한 방울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사냥이라면 주변이 피바다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추파카브라의 범행의 현장은 마치 무균실에서 집도된 수술실처럼 지나치게 깔끔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수의사들은 더욱 믿기 힘든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가축의 목에 난 구멍이 단순한 송곳니 자국이 아니라 무언가 내부를 헤집고 지나간 듯한 통로의 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사체에서는 특정 장기만 선택적으로 사라졌거나 절단면이 레이저로 자른 듯 매끄러웠다는 증언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발자국 또한 미스터리를 더했습니다. 발자국은 축사 입구까지는 선명하게 이어지다가 범행 장소인 사체 근처에서는 갑자기 뚝 끊겨 있었습니다. 마치 괴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피만 뽑고 다시 솟구쳐 올라간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 농민들은 이 기이한 살육 방식을 보며 공포를 넘어선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흡혈이 아니라 추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괴물은 배를 채우기 위해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목적을 위해 가축들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음산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목격자 중 일부는 괴물이 가축을 공격할 때 입에서 가느다란 촉수 같은 것이 뻗어나와 가축의 혈관에 직접 꽂히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추파카브라는 지구상에 그 어떤 분류학에도 속하지 않는 완전히 이질적인 생명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드디어 침묵을 지키던 과학계가 입을 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미국 텍사스와 미시시피 등지에서 포획되거나 사살된 이른바 추파카브라의 사체들이 차가운 실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대중은 긴장했습니다. 수천 년간 전설로만 내려오던 괴물의 실체가 드디어 유전자 지도로 밝혀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분석 결과 포획된 모든 사체는 외계 생명체도 새로운 종의 괴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바로 코요테 혹은 개와 늑대의 잡종인 코이독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우리가 알던 동물의 모습과는 그토록 달랐던 걸까요? 과학자들은 그 원인으로 옴이라 불리는 지독한 피부병을 지목했습니다. 진드기에 감염된 동물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함께 외형적인 변이를 겪게 됩니다. 털이 몽땅 빠지기 시작하고 털이 사라진 자리에는 두껍고 딱딱하게 굳은 가죽이 들어차며 염증으로 인해 피부색은 기괴한 회색이나 푸르스름한 빛깔로 변합니다.
얼굴은 흉측하게 부어오르고 이 과정에서 잇몸이 수축하며 평소보다 훨씬 길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밖으로 노출되죠. 우리가 목격담에서 들었던 털없는 가죽과 공포스러운 송곳니의 정체는 사실 병마와 싸우며 죽어가는 가여운 야생동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형은 피부병 때문이라고 치자. 그런데 왜 하필 피만 빨아먹는 것인가? 이에 대해 생물학자들은 옴에 걸린 코요테가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라 사냥하기 쉬운 가두리 안의 가축들에게 눈을 돌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빨을 박아 넣었지만 이미 기력이 다한 상태에서 고기를 뜯어 먹을 힘조차 없어 사체를 방치하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또 가축이 죽으면 혈압이 사라져 상처 부위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지 않고 몸 아래쪽으로 고이는 혈액 침강 현상 때문에 목격자들이 착각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학의 승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푸에르토리코의 초기 목격자들은 거세게 항변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네 발로 걷는 개 따위가 아니었다. 1.5m 키의 등을 따라 가시가 돋아있고 캥거루처럼 뛰어다니는 파충류 인간이었다. 텍사스의 개과 동물형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1990년대 중반 라틴 아메리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오리지널 추파카브라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기억과 심리, 그리고 대중매체가 어떻게 괴물을 창조해내는지에 대한 소름 끼치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억하시나요? 추파카브라 전설에 시초가 되었던 1995년의 마델린 톨렌티노. 그녀의 증언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전 세계 미스터리 연구가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묘사를 듣고 무언가 떠오르는 것이 없으신가요? 놀랍게도 그녀가 괴물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기 불과 몇 주 전 푸에르토리코 전역의 극장계는 할리우드의 SF, 공포영화 한 편이 개봉해 큰 인기를 최고조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외계 생명체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속에는 실이라는 이름의 외계 괴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실의 외형을 가만히 살펴보면 경악을 못하게 됩니다. 마델린이 묘사한 추파카브라의 특징인 등 뒤에 날카로운 가시와 기괴한 파충류 피부, 그리고 강렬한 눈빛이 영화 속 괴물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훗날 심리학자들은 마델린이 영화를 본 후 얻은 강렬한 시각적 자극이 실제 야생동물을 보거나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던 순간과 결합하여 가짜 기억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기억의 혼동 혹은 사회적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자극적인 증언을 내놓으면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믿게 되는 현상이죠. 당시 푸에르토리코는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실체 없는 불안을 투사할 공공의 적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자산을 앗아가는 피에 굶주린 괴물. 추파카브라는 어쩌면 현대인이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가 빚어낸 일종의 상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심리학적 분석조차 단칼에 베어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음모론자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영화가 괴물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괴물이 나타날 것을 미리 알고 대중의 눈을 가리기 위해 정부가 영화와 비슷한 이미지를 퍼뜨린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추파카브라의 고향, 푸에르토리코의 지리적 특성입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비밀스러운 군사 실험이 행해지던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엘 윤케 국립공원 인근에는 미국의 비밀 지하기지가 존재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추파카브라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생명체가 아니라 이 기지 안에서 진행된 인간의 오만이 빚어낸 유전자 조작의 결과물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시 냉전 이후 미국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새로운 병사를 만들기 위해 비밀리에 동물의 DNA를 합성하는 실험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파충류의 강인한 피부와 캥거루의 도약력, 그리고 박쥐의 흡혈 습성을 결합한 일종의 생체 병기를 만들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실험체들이 기지를 탈출했고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인근 농가의 가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추파카브라의 정체를 지구 밖에서 찾는 이들도 있사주십니다. 바로 외계 생명체설입니다. 추파카브라의 목격담이 쏟아지던 1990년대 중반, 푸에르토리코와 멕시코 상공에서는 유독 UFO 목격 제보가 빈번했습니다. 사람들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기괴한 불빛을 보았고 그 불빛이 사라진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축사에서 피가 마른 사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외계인 추종자들은 추파카브라가 외계인들이 지구를 방문할 때 데려온 일종의 사냥가에 혹은 정찰용 생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가축의 사체에 남겨진 그 정교한 구멍들, 그리고 주변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그 비현실적인 깔끔함은 지구상의 맹수가 아닌 고도의 기술을 가진 존재의 소행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가설은 추파카브라가 일종의 차원 이동자라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존재하다가 특정 지점에서 생기는 차원의 균열을 통해 잠시 이 세상에 나타나 사냥을 하고 다시 사라진다는 것이죠. 현장에서 발자국이 갑자기 끊기거나 수백 명의 군인이 포위망을 좁혔음에도 연기처럼 사라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1995년 푸에르토리코의 작은 농가에서 시작된 비명은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추파카브라의 이름을 들으며 몸을 떨기보다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관련 영화를 찾아보고 캐릭터 상품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공포가 오락으로 전설이 산업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오늘날 추파카브라는 빅풋, 내시와 함께 세계 3대 미확인 생명체, 즉 크립티드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다큐멘터리와 영화, 게임 속에서 그 붉은 눈과 날카로운 송곳니는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었죠. 새로운 지역에서 추파카브라가 나타날 때마다 그 지역 고유의 전설과 결합하며 새로운 형태로 진화합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현대판 흡혈귀 전설의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우주 정복을 꿈꾸는 21세기에도 인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를 지우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한 지루한 세상보다 여전히 비밀을 간직한 괴물이 어딘가에 살아있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과학자들은 지금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추파카브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환경 변화와 질병이 만들어낸 슬픈 야생동물의 초상일 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차가운 분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차가운 실험실과 뜨거운 목격담 사이 그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정을 통해 추파카브라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다양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병든 짐승이었고 외계의 불청객이었으며
인간의 일그러진 욕망이 투사된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정체가 무엇이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추파카브라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믿는 이 세상의 상식이 과연 전부일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둠의 경계 너머에는 정말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이제 추파카브라의 전설은 공식적으로는 미해결 사건이라는 꼬리표를 단체 서류함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여전히 해가 저물면 가축들을 서둘러 축사로 몰아넣고 평소보다 튼튼한 자물쇠를 채웁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붉은 눈동자를 떠올리죠. 전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창밖에서 들리는 이름, 모를 짐승의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소리가 당신의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당신은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새로운 목격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추파카브라의 전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비명과 함께 다시 시작될 준비를 마쳤으니까요.